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10%까지 상승했었지만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컸고 특히 코스피 쪽에 자금이 좀 빠지면서 한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다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몰캡 쪽으로 다시 자금이 좀 몰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상승을 하고 단기로 수익 내려는 자금들이 또 코스닥으로 또 몰리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걱정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신고가를 찍고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세력들이 돈을 좀 뺄 수도 있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거기다가 미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8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5%까지 내릴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는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은 돈을 좀 묶어놓기 시작하고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새로운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 조달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증권사 PF를 이용하게 되는데, 대출받은 금액과 조달금리를 넘어서는 분양가로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지만, 주택을 매수하려는 쪽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사기가 어려워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시공사에서는 시공사업비가 부족해지면서 완공을 못하는 사태가 나면서 요즘 그렇게 말이 많고 탈이 많은 부동산 PF 사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연착 착륙을 하려고 부실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면서 정리를 좀 들어간다고 하지만, 엄청난 자금이 몰려있던 한 축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만큼 더욱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한테 제일 첫 번째 투자처가 부정할 수 없이 바로 부동산 투자입니다. 은퇴한 사람들 대부분 다 갖고 있는 마지막 본인들의 재산, 바로 부동산 한 채, 이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주식 투자도 더 크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이때 금리가 낮아지면서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됐었죠. 그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 지수의 급등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금리 인하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미국의 금리 인하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드렸었지만, 이제 한국도 다시 금리를 낮추는 시점이 특정이 된 만큼 당연히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아져야 개별 종목들도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미래 가치가 더 좋은 종목은 자금이 더 집중이 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면서 더 큰 상승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는 점이 더욱더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의 영상에서 국내 로봇 산업에 대한 지능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내놨던 솔루션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만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은, 정부에서 내놨던 지능 정책은 이 5가지였죠. 부품 국산화율 80% 도달, 산업, 사회 전 영역에 100만 대를 투입하는 대규모 양쪽 목표를 제시, 세 번째로는 산업과 비교해서 시장 형성 초기 단계인 사업 분야에 총 32만 대를 보급, 네 번째로는 재활 로봇 의료 수가 반영 같은 복지 분야를 강화시켜주는 거고,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용될 로봇이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거를 발표하기도 전에 두산 로보틱스가 먼저 발표했던 솔루션들은 단체급식 보조 솔루션, 복강경 수술 보조 솔루션, 공항 수화물 처리 솔루션, 레이저 용접 솔루션, 그리고 빔 피킹 솔루션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은 아까 정부에서 발표했던 아젠다와 완벽하게 부합되고 있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9만 원대의 주가는 너무나 저렴하다, 아직까지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확실하게 저렴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주말 중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새로운 혁신 기술을 발표를 했죠. 내년 1월 9일부터 12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인 CES 2024에 참가해서 탄소 중립 솔루션하고 AI 무인 자동화 기술을 전시를 한다, 이렇게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CES 혁신상을 미리 받은 재활용품 분류 솔루션 오스카 더 소터, 다들 기억하시죠?
그 오스카 더 소프트웨어 며칠 전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쳐도 바로 이 AI로 사람의 표정을 분석한 뒤 맞춤형 칵테일을 제조하는 로봇, 그리고 코딩 없이 스마트폰처럼 쉽게 로봇을 다루게 해주는 운영체제인 다트 스위트에다가 AI를 접목해서 로봇 스스로 학습을 하고 판단하는 차세대 솔루션 개발하는 방법, 이렇게 단순 로봇 기술이 아니라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와 GPT 기반의 협동 로봇 솔루션을 이미 개발을 진행해왔던 것처럼 요 AI 기반 소프트웨어와 로봇 솔루션을 선보이는 게 가장 획기적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도 단순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AI 관련주로 편입해서 PER은 최소한 2배 더 쳐줘도 상관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아주 AI의 발전에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뿐만이 아니라 본업에서의 사업 확장도 아주 잘 해나가고 있죠.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7% 정도로 5위권 내에 있는데 더욱더 공격적인 시장 침투를 위해서 해외 영업과 마케팅 강화에도 아주 크게 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텍사스주 플라노 지역에 북미 법인을 이미 설립을 했고 2024년에 독일의 유럽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중남미와 동남아시아 같은 새로운 지역 진출도 검토를 하고 있고 현재 100여 개인 해외 판매 채널을 2026년까지 219개까지 확대를 해서 글로벌 1위로도 올라서겠다, 이런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운 상태죠. 그렇게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덜란드 스키폴 국제공항하고 덴마크 기업 코본 리프트와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3개의 회사가 스키폴 국제공항 협동 로봇 수화물 처리 시스템 공급에 대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1.5m 팔 길이와 최대 25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협동 로봇 H 시리즈, 여기에 이번에 MOU를 체결한 코본 리프트의 진공 흡입관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25kg이 아니라 최대 70kg까지 소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최근에 그 스키폴 공항에 1차적으로 총 20대를 납품을 했습니다. 이렇게 3사는 이 솔루션을 2024년까지 스키폴 국제공항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향후 타 지역의 공항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연구기관인 샘 엑셀과도 유럽 제조 분야 혁신을 위한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구상 협력에 대한 MOU까지 체결했다고 하죠. 양측은 네덜란드 제조 현장을 고려해서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솔루션을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적용 방안과 상업화에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착실하게 계획한 대로 사업 확장을 아주 잘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고 곧 글로벌로도 1위에 오르는 게 절대로 헛된 꿈이 아니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최소 8만 원에서 시작이라는 저의 분석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10월 말에 최저가를 찍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11월 때 8만 원에 딱 안착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상승, 이렇게 정확하게 잘 분석이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8만 원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럴 것이다 이런 예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두산에서 투자한 금액이 4.2조인데다가 두산그룹의 전자 BG에서 로보틱스로 이어지는 투자 자산이 2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시가총액이 6조 이상은 되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었죠. 10만 원이 넘어간 지금 이제 7조가 됐습니다.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때부터가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8만 원까지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걸 다 계산하고 생각해 놨기 때문에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 두산 로보틱스 41,150원에 정식으로 매수 안내가 나갔던 거고요.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150% 이런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저희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은 빨리 입장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특히 지금 이 텔레그램 채널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을 받고 상승하고 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 중요하죠. 언제 어떻게 중요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디를 이탈하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두고 지켜봐도 괜찮은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일일이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치인 8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의 영역인 겁니다. 충분히 20만 원 이상 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아무런 조정 없이 바로 20만 원까지 꽂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매일매일 상승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조정을 살짝씩 받으면서 주가가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만큼 지금은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저희랑 같이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지키시고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딱 터치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바로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터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딱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저희 텔레그램 채널로 이동이 되실 거고요. 이동이 되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입장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공개로 걸어놓은 상태고요. 요 상단의 번호 여기도 같이 적혀 있긴 한데 이쪽으로 입장 그리고 텔레그램에서 사용하실 닉네임을 작성해서 발송을 한번 해주시면은 저희가 닉네임 확인 이후에 입장 승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닉네임 확인 불가 시 입장 승인이 불가한 점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클릭하시고 문자만 하나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 종목별 대응 가격이나 시장 상황, 단기 매매, 매집 종목 다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300분 넘는 주주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남들 대응 잘하고 있을 때 소외받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대주주 양도세 지금 이게 되냐 마냐로 계속해서 말이 좀 나오고 있죠. 솔직히 저는 이 이슈가 왜 자꾸 나오면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변화되어 왔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입니다. 일단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보도자료를 보면은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주식 보유자는 914만 명입니다. 그 금액이 662조라고 하죠. 1인당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7,245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5천만 원 미만이 749명. 그 금액은 총 25조로 10.5% 점유율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0억 이상의 보유자가 얼마나 있냐겠죠? 10억 이상의 보유자들은 점유율은 0.5% 정도. 인원은 대략 한 45,700명입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무려 327조. 유가증권 시장의 50%를 0.5%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0.5%가 맞을까요? 이 0.5%의 사람들도 평균 보유 종목이 5.9라고 합니다. 대략 한 6개 정도의 종목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종목당 10억 이상 보유자는 0.5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0.01% 정도인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0.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상장 주식의 50%를 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느껴지네요. 2013년 이전에는 종목당 100억 원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2020년에는 이제는 10억 원, 지분의 1%까지 강화하면서 매도 시에 시세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금액이 변경되던 시점인 2013년, 2016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입니다. 자, 딱 보니까 어떠신가요? 솔직히 그냥 평이하죠. 그냥 일반적인 변동성이었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을 좀 했고요. 2020년 초반의 하락은 코로나였던 거 다들 아시죠? 이후에 랠리가 쭉 이어가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 주가지수 하락해서 내 돈 날아갈까 걱정하는 마음, 이거는 그냥 심리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실 0.01%인 사람들에게서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생각만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에 좀 보태면 되긴 하는데 100억으로 늘려버리면은 세수는 또 확실하게 확 줄어들게 된다고 하죠. 솔직히 한 종목에 10억씩 가지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없잖아요. 뭐 시장이 경색된다, 주가가 요동친다 하는 기득권들의 외침과 그들의 편인 언론들한테 대다수인 우리 선의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가만히 두고 이슈 안 만들면은 평이하게 지나갈 이런 상황들을 자꾸 저런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슈를 만든 놈들이 진짜 문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양도세 기준을 완화를 하게 되면은 11억에서 99억까지 비과세를 하는 것을 딱 기회로 해가지고 대량 물량이 매도로 쏟아져서 주가 지수가 상승할 때마다 매도 폭탄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거를 딱 발목 잡을 수 있다는 것도 배제하면 안 되겠습니다. 뭐든 양날의 검인 거죠. 그러니까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유리한 조건을 더 극대화하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완화를 하건 안 하건 절대 악재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냥 지금 우리는 딱 현재 시장을 그대로 직시를 하고 그 시장에 투능을 하면서 대응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리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상승할 종목인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어디까지 갈지 좀 지켜보시면 되고요. 뭐 큰 생각 없이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니까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는 하락이 시작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은 쭉쭉 더 상승했어야 될 두산 로보틱스가 조정이 약간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꼭 입장하셔서 저희랑 같이 하자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최대한 낮은 금액에 매수해서 최대 수익 낼 수 있는 이런 종목 하나 포착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하락하고 있다고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이 새로운 종목 꼭 매수하셔서 큰 수익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AI, 로봇, 그리고 2차전지 돌아가면서 엄청난 상승을 했죠. 보시면 대부분 기술과 제조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인공지능의 급속도로 빠른 발전에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면은 바로 바이오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는 바이오라고 확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AI의 도입은 소위 인류가 불을 발견했을 때만큼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하면은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리고 임상을 진행하고, 각국의 식약처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엔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는, 이런 순서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단계 대부분에서 현재 AI가 도입이 되고 있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상황으로, 다른 산업에서는 공정의 일부분에만 AI가 도입되는 반면에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파괴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의 과정은 15년 정도라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략 5,000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 중에서 겨우 1개만이 최종 신약 개발로 승인되어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성공률도 굉장히 낮은 극악의 확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신약 개발이 어려운지 딱 와닿으시나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단계까지 개발 비용이 대다수가 투입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시판에 겨우 성공한다 하더라도 특허가 만료되면은 카피약이라는 이름만 다르고 성분은 동일한 약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수익성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약사들은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앞다퉈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루니스코프가 임상 단계에서 제약사들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15년이라는 기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건 이상의 논문을 탐색하고 100억 개의 화학물에 탐색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신약 개발하는 연구원 수십 명이 1에서 5년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거기에 화합물 구조의 정보와 생체 내 결합 능력을 계산해서 신약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물질을 제시를 하고, 대상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임상 대상 환자군 모색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유전체 변이와 약물의 상호작용까지 예측을 해서 실험 디자인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전통적인 신약 개발 기관과 비교해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줄여줄 수 있다,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AI 신약 개발 기업의 신약 개발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템베거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미 상승을 하고 있는 보로노이나 신테카파이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최대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종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이 숫자 1만 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보유 시기 등 매수하기 아주 편하게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셔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제가 아무 번호나 적어서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셨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이런 종목은 특히나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섹터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죠.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 치료제나 백신 냄새만 살짝 묻으면은 3연상, 4연상도 갔던 게 제약바이오였습니다. 그때 엄청난 정점을 찍고 꾸준히 하락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주가가 돼버렸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눈물의 장기 투자자가 되거나 엄청난 손실을 하면서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에 지금이 정말로 바닥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바닥인 상황에서 매수해야 최고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곧 급등이 바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몇몇의 섹터의 이슈가 매몰되고 시장의 자금이 한쪽으로 몰리고 있죠. 재료만 시장에 알려지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급등을 하는 이런 현재 상황, 이런 돈 벌 수 있는 진짜 기회에서 놓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응원의 문자, 딱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응원의 문자도 한 개 보내주실 겸 해서 일 쓰시고 뭐 화이팅, 고생이 많다, 영상 잘 봤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문자도 하나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말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생각이나 고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이거 보시고 따라서 매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이나 고민 이런 건 다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응원 문자만 한 개 보내주시고 수익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 주식시장만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산업과 개별 종목들을 분석할 수는 없는 거니까 더더욱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는 워렌 버핏이 몇 조를 벌던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못 벌고 있으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얼마에 사야 할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일단 사고 보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종목 받아서 제대로 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구독, 좋아요 요것만 바라보고 영상 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영상 보고 신청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바로 휴대폰 꺼내서 숫자 1 쓰셔가지고 이 번호로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되지 마시고, 남들은 다들 수익 내고 있는데 나만 수익 못 내는 그런 소외감도 느끼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하셔야 우리 여러분들께도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하시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제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